BMW 슬로건이 제일 기본이다. 차주님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기소개 좀 나이랑 사시는 지역 정도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하남시에 거주하고 있는 32살 F바디 520D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네. 차량 소개 좀, 연식, 차량명, 등급. 2010년식이고요. 그러니까 네. 초기형입니다. 완전 초기형이고, 지금 키로수는 23만 5천 킬로 정도 되고 있고요. 이게 BMW 5 시리즈 F바디예요. 디젤의 후륜, 그쵸? 네, 사륜 말고 맞습니다. 후륜에 그냥 520D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지금 현재 소요 기간은 좀 어떻게 되세요? 소유 기간은 지금 현재 1년 6개월이 지난 상태고요. 그러면 가지고 와셔서 차주님께서 한 몇천 킬로 탔다라고 보면 될까요? 한 2만 킬로 정도는 탔죠,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네. 그럼 이 차를 사기 전에 혹시 그 전 차는 좀 어떤 거를 좀 타셨는지? 그때는 폭스바겐 UT9한 5N 그거 타고 있었어요. 그러면 티구안을 타시다가 520D 구매한 이유가 좀 있다면? 일단은 제가 자동차 종사자여서 또 이제 수입차에만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티구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종을 바꾸기 전에 이제 아는 형님 추천으로 샀었거든요. 그리고 그걸 사고 나서 이제 하도 많이 고장나는 걸 많이 느껴봐서 그래서 그나마 좀 이름 있는 브랜드지만 안 고장나는 차가 있을까? 그나마 만약에 이제 내가 관리하든가 내가 어떻게 운전을 하냐에 따라서 그거에 의해서 좀 애가 좀 튼튼하고 오래 갈 수 있는 좋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차가 바로 지금 이 BMW 520D였어요. 그러면 당시에 고민하던 차종은 없으셨어요? 무조건 520D? 아니, 원래는 네. 이제 제가 이제 여행을 좀 많이 가서 디젤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전기차나 캐스퍼를 보고 있어요. 캐스퍼를 봤던 이유 중에 하나가 캐스퍼 같은 경우는 경차라서 이제 공영주차장 그리고 하이패스 감면 때문에 그것도 생각을 했었고, 당연히 전기차도 아이오닉 5나 이거 그때 딱 아이오닉 5가 나왔었거든요. 21년도에요. 그래서 아이오닉 5면은 좀 괜찮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좀 보고 있었는데, 네. 그때 아이오닉 5가 72kWh 배터리가 들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소문이 나더라고. 77kWh 배터리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뭔가 장난질 같은 거예요. 뭔가 EV6는 77kWh를 넣어줬으면서 왜 아이오닉 5는 그렇게 하지? 근데 실제로 이제 몇 달 있다가 출시한다고 이제 떴죠. 77kg를. 그래서 뭐 어떤 유명한 분은 이제 아이오닉 5 초창기 거 사셨던 분은 막 이제 좀 많이 충격 받으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리고 두 번째로 감속기 문제도 뭐 많았고, 감속기에서 그 고주파음 올라오거나 막 이런 되게 좀 거의 그냥 어떻게 보면 걔한테는 전용 고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것도 좀 싫어가지고 원래 전기차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당연히 조용한 것도 필요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치 못한다고 하니까 조금 그 EV6를 봐야 되나. 근데 EV6는 제가 원했던 디지털 사이드미러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나중에 뭐 생기겠지 하고 이제 하다 보니까 아는 형님이 520D를 타고 있었는데,
그 형님도 F바디 520D 엠팩이었어요. 근데 그 형님도 저렴하게 가져와서 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나도 간단하게 한 이 정도 그냥 얘 간단하게 한번 가져와 볼까? 한번 타보자 라는 취지에서 가져왔었어요. 아, 그래서 자, 그러면요, 이게 보니까 가솔린도 있고 디젤도 있는데 일단 디젤로 선택하신 이유가 좀 있다면? 가솔린이 진짜 528i부터 해서 535i도 봤었고, 네. 근데 카페에도 들어가서 봤는데, 비머 카페라든가 이런 데 갔는데 이제 가솔린 차주분들의 그 오일 누유랑 이런 가스켓부터 해서 뭐 오일 하우징 뭐 이런 거 전부 다 막 많더라고요. 뭐 네. 내가 잡았다. 근데 그 잡은 거를 굳이 사야 되나? 근데 그렇다고 신차로 가기에는 그때 21년도부터 반도체 이슈도 터져가지고 이게 맞나 싶은 것 같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F바디를 사고 싶었으니까 E바디는 좀 그렇고 F바디가 좀 튼튼하겠지 하고 그때 이제 그걸로 넘어가게 된 케이스가 되게 컸어요. 특히 520D를 가장 컸던 거는 네. 가솔린이랑 디젤 지금 말씀하셨는데 네. 디젤은 520D가 N47 엔진이에요. N47 엔진은 그때 이제 체인 문제 때문에 타이밍 체인 문제로 인해서 이걸 교환을 해줬거든요. 네. 엔진 교환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일단 1인 신조를 떠나서 그냥 이게 했는지 안 했는지를 봤어요. 이게 타이밍 체인으로 인해서 엔진을 리콜을 했는지 그거를 확실하게 보고 그 매물이 있길래 이제 안산까지 가서 샀어요. 자, 그러면은 뭐 사륜하고 후륜도 고민은 별로 안 하셨다 보면 될까요? 왜냐면 뉴티구안이 4륜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입차 종사했을 때 벤츠에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벤츠 있을 때 하도 벤츠 욕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 마음은 저도 알아요. 근데 그러면 내가 후륜 원래 독일 브랜드에서 독삼사에서 이제 벤츠랑 BM이 후륜으로 유명하거든요. 4륜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진짜 순수하게 후륜으로 제일 유명했던 브랜드 중에 BM이 제일 컸기 때문에 그러면 그냥 4륜 말고 이미 어차피 4륜을 탔으니까, 그쵸. 그리고 회사에서도 맨날 4륜을 타고 다니니까 굳이 4륜보다는 그냥 후륜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간 거였어요. 그래서 4륜 탔을 때랑 후륜 탔을 때의 차이는 지금 확실하게 느껴지긴 해요. 어떻게 느껴진다고 보면 되나요? 일단 정비성도 다르죠. 첫 번째로 후륜은 디퍼런셜이 리어 디퍼런셜밖에 하나밖에 없고, 얘는 이제 4륜으로 넘어가게 되면 트랜스퍼 케이스도 생겨요. TC라고 해서. 그럼 트랜스퍼 케이스에 오일도 갈아줘야 돼요. 그리고 안고장, 그러니까 이 내구성도 달라지거든요. 트랜스퍼 케이스가 장착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이게 내구성도 달라지기 때문에 순수 후륜이면 또 연비도 괜찮고 4륜에 비해서 거기에다 승차감도 더 낮기 때문에 솔직히 4륜이 뭐 안정성은 더 느껴지긴 해요. 근데 뭐 굳이 내가 4륜을 안 하는 것 중에 제일 또 컸던 이유는 이제 잠시만요. 굳이 이게 제가 산을 가거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후륜이 그러니까 충분하다. 그러니까 4륜이라는 게 원래 대부분 생각하시기에는 눈길이라든가 뭐 빗길,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도 있으시죠. 뭐 이제 뭐 컨트리 로드라든가 좀 오프로드 같은 좀 되게 험로 같은데 그런 데도 갈 수 있을 거라는 거를 생각을 하시고 이제 4륜 쓰시는 분도 계시긴 해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는 그거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빗길 수막 현상이죠 대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타이어로도 충분히 커버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제 차는 그 S1 에버3에 8칸 타이어가 장착이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스포츠 타이어이기 때문에 왜 이제 겨우 2000cc 디젤에 왜 그런 스포츠 타이어를 넣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빗길에도 좀 민감해가지고 그 빗길에도 보강이 좀 필요해서 이렇게 지금 S1 에버3로 넘어간 케이스예요. 실제로도 타보시니까 뭐 보강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확실합니다. 확실합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럭셔리하고 또 럭셔리 플러스 M 스포츠까지 또 고민을 좀 하셨을 것 같은데, 네. 그냥 520D로 하셨거든요. 네. 네. 엠팩은 뭐 예쁘긴 한데 굳이 뭐 운이 좋으면은 그런 매물도 있으시겠죠. 엠팩을 갈 만한 그 매물이 있었으면 갔는데,
일단은 이 차를 제일 아까 컸던 것 중에 하나가 리콜 차량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진을 이게 12만 대 갈았더라고요. 그럼 12만에 갈았으니까 지금 이제 23만 5천이기 때문에 11만 5천 킬로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엔진 관련된 것들은 그 정도밖에 안 되고 그냥 나머지 뭐 서스펜션부터 해서 이런 쪽은 당연히 지금 이런 전자장비 인포테인먼트 모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노후화가 좀 있긴 하겠지만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차가 안 돌아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중요한 건 심장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 심장 때문에. 그렇죠. 엠팩도 심장 똑같지가 않나요? 좀 다른가요? 아, 엠팩은 있긴 한 엠팩이 근데 매물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매물이 의외로. 안 많아서. 오히려 일반이나 럭셔리가 많았는데 네. 근데 럭셔리 간다고 해서 뭐 하마니 옵션이 들어가는 게 있어요. 하마는 스피커. 제 거는 제가 따로 튜닝을 한 거라서 스피커를. 그래서 지금 순정이 들어가는 건 트위터는 순정이긴 한데 트위터만 나머지는 유닛은 다 틀려요. 뭐 미드레인지랑 저 센터 스피커라든가 이런 거는 다 바뀌어져 있는 거라서 그러니까 아마 F바디 초창기 모델을 아시는 분들은 이 스피커가 하만이 안 껴져 있는 건 아실 거예요. 센터 스피커라든가 근데 얘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는 제가 튜닝을 해서 들어가는 상태인 거예요. 그냥 리콜 엔진 이슈 때문에 그냥 520D로 했다라 보면 되겠네, 그쵸? 네, 그리고 연비도 제일 컸죠. 가솔린이 연비가 아예 안 좋은 건 아닌데 그래도 디젤이면은 저기 장거리 가거나 이러기 좀 좋아서 그리고 이제 좀 웃겼던 게 제가 샀을 때는 전쟁 터지기 전이었거든요. 네. 전쟁 터져서 그치. 그때 확 오르더라. 와, 그때 진짜 생각 많이 했어요. 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닌가? 진짜? 와, 그 생각 하다가 지금은 네. 1300원대까지 다시 내려왔잖아요. 네네. 1년 전처럼. 네. 그래서 지금은 다시 괜찮은데 그땐 좀 충격이긴 했어요. 사자마자 이게 그건가? 와, 이거 디젤 차주분들 다들 공감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새 차를 사든 중고차를 사든 내가 그쵸. 디젤을 사자마자 갑자기 뭐 2,100원까지 올라가 보니 뭐 답이 없어가지고 자, 요거 차량 금액인데요. 금액은 좀 어떻게 되나요? 그때 일단은 가벼운 마음으로 사고 싶어가지고 네. 그때 이제 취등록세 포함해서 매도비 포함해가지고 그때 990에 오버왔을 거예요. 990. 공채 비용이랑 다 해서. 결제는 어떻게 하셨어요? 저는 원래 일시불로 합니다. 일시불. 네, 왜냐면 가벼운 마음이어가지고 굳이 네네. 그렇게까지 막 하고 싶지가 않아가지고. 구매 팁이 좀 있다면 뭐가 좀 있을까요? 구매 팁 같은 게? 구매 팁이라 일단은 제가 샀을 때는 지금은 23년 5월이시잖아요. 네. 금리가 지금 비싸요. 그래서 지금같이 금리가 비쌌을 때는 당연히 현금 주고 사시는 게 제일 좋으시고요. 신차 같은 경우에는 각 브랜드 딜러사마다 다르겠지만 프로모션 저금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무이자나. 그거를 잘 캐택하셔가지고 자기가 구매하고 싶은 차량으로 이제 무이자로 최소한 만약 할부를 끼더라도 무이자로 가시거나 아니면 내가 현금을 구매할 여력이 계시면 그냥 현금으로 구매하시고 저는 그때 중고차가 이제 할부로 해도 되는데 그냥 금리 내기 싫었어요. 그냥 이자. 네, 그냥 어차피 내가 그냥 잠깐 타고 다닐 건데 뭐 굳이 이거를 이자를 낼 필요가 있나? 그냥 일시불로 내버리고 그냥 가볍게 탔죠. 그리고 네. 말씀하세요. 보험 말씀하신 거. 네, 보험료. 보험료는 제가 한 100만 원? 100만 원 정도 들어요. 자차 다 넣으시고. 자차는 일부러 뺐어요. 이게 제가 보험사 직원분이 얘기를 했는데 자차 들면 좋은 것들이 많긴 해요. 근데 차값에 비례해서 일정 금액이 초과를 해버리면 자차를 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상대 보험사에서 이게 차가 예를 들어서 헤드램프부터 해서 여기가 나갔어요. 완전히요. 그럼 지금 이 차값이 만약에 지금 차량가액이 한 700이라고 쳐요. 예, 연식의 키로수에 비례해서.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이 넘어갔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금액만 주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자차를 들었다고 해서 내가 이 차 완전히 다 보상받을 수 없고 그냥 그 보험사에서 그 딱 지정된 금액에 맞춰서 그것만 주면 돼요. 그 차량 시세에 맞춰서. 그러니까 이제 차량 가액이 좀 낮다 보니까 네. 그냥 자차는 뺐다라 보면 되겠네, 그렇죠? 네, 굳이 네. 그럴 수 있죠. 굳이 이렇게 해봤자 이건 좀 웃기긴 하더라고요. 만약에 자차까지 넣었으면 금액이 좀 많이 나왔겠죠? 자차 들어갔었으면 근데 이게 그 F바디 때부터 E바디나 F바디는 자차 들어가면 비용이 그냥 확 올라가더라고요. 자차 왜냐면 하도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많이 사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자차를 빼면 괜찮은데 의외로 벤츠보다 좀 높아요. 한 얼마 정도 나오셨어요?
대략? 제 차가 그때 제가 한다고 했을 때가 한 80? 정도 더 나왔다. 네, 80 정도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180 정도였구나. 네, 그래서 굳이 이렇게까지 낼 필요가 있나라는 생각이 그럴 수 들었어요. 있죠. 자, 일단은 디젤이고 연료에 대한 질문인데 만땅 비용 한 얼마 들어가나요? 만땅이요? 네. 일단 두 가지가 있는데 지금 이렇게 1,400원대까지 떨어지면 네. 10만 원이 안 넘어요. 불 들어오고 나서. 네. 10만 원이 안 넘는데 네. 이제 2,100원이었을 때 그게 거의 두 배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러니까 두 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음, 한 15만 원까지는 그냥 우습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음. 고급류보다 비쌌으니까. 그쵸, 맞아요. 와, 그때 고급류 1,900원이었거든요. 네. 보고 이러고 멍 때리고 있었어요. 아, 내가 지금 V8 엔진 형보다 네. 기통수가 4개는 없는데도 왜 내가 200원 더 내야 되는지. 아, 이게 전쟁에 이제 푸 머시기 분 덕에 이렇게 됐구나. 푸틴. 네. 네, 진짜로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 자, 가득 넣은 상태에서 네. 한 몇백 킬로 주행 가능하다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이게 힐 인치업이 됐어요. 지금 음. 기존 순정 17인치에서 네. 19인치로 바뀌어져 있는데 19인치로 되다 보니까 키로수가 150에서 200km 정도 차이 나요. 뭐 제가 어떻게 악셀링이라든가 종속 주행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그것도 계속 바뀌기는 하는데 네. 그래서 지금 19인치로 하면은 완땅 넣으면 1000km 딱 정도 되는 것 같아요. 1000km? 네, 제가 맥스를 17인치로 했을 땐 1200km까지 나왔었어요. 그때 좀 많이 놀래가지고 와, 이게 1200이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노후화가 돼 있는 차도 뭐 엔진이 당연히 15년도 12만 킬로대 갈았긴 했지만 그래도 그 연식이랑 키로수는 또 무시 못 하거든요. 그렇죠. 새 차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만족은 하고 있습니다. 자, 연비인데요. 시내 연비와 고속 연비는 어떻게 되나요? 시내 연비는 한 8km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9km에서. 왜냐하면 시내라는 게 이렇게 신호등도 많고 정체 구간도 많다 보니까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고속도로 달리게 될 경우에는 최상의 컨디션 유지한다 하면 한 19 이렇게 인치업이 됐는 스포츠 타이어에다가 그래서 19에서 그러니까 맥스 찍으면 한 19, 20이고 보통 이제 좀 어느 정도 일반 정속 주행만 한다 하시면 한 15 정도 나와요. 자, 한 달 유지비인데 거진 보니까 차주님 한 1년 반, 그쵸? 네. 1년 반 동안 소유하면서 2만 킬로 정도 사셨으면은 한 달에 한 주유비로만 어느 정도 나간다 보면 될까요? 주유비는 원래 한 달에 20만 원씩 썼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한 1년에 한 300만 원 정도 썼었죠. 주유비로만. 주유비로만. 근데 이게 그때 그 푸틴 때문에. 네, 또 그 이제 그렇죠. 1,800, 1,900, 2,000원씩 이렇게 심시험에 올라갈 정도였을 때라 그 금액은 디젤 치고 좀 많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키로수라든가 이런 거에 비해서. 자, 이 차의 외관 디자인이죠. 지금 현재 기준에서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일단 질리지가 않으세요.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제가 이게 지금 출연하기 전에 나왔을 때 F바디 차주분들 실제로 제가 자동차 종사하면서 F바디 고객분들도 많이 만났을 때 질리지가 않았기 때문에 10년 정도 타시는 것 같으세요. 그 이상 더 타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이 디자인은 진짜 F바디부터 E바디도 훌륭했었지만 F바디부터 정말 잘 만들어놨다라고 볼 수 있었어요. 어른도 타기 쉽고 좀 젊은 여성 오너나 아니면 남성분들도 탈 수 있는 되게 접근성이 쉬운 차였죠. 질리지도 않고. 자, 그렇다면 실내 디자인은요? 실내 디자인은 너무 좀 뭐랄까요, 아우디랑 벤츠, 렉서스에 비해서는 너무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 나긴 해요. 그나마 이 우드 하이그로시를 넣어줘서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은 해요, 솔직하게. 그리고 저는 초기형이기 때문에 계기판도 오리지널 아날로그거든요. 네네. 디지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진짜 그냥 이 상태 F바디 때 딱 그냥 아날로그로 어느 정도 느낄 수 있는 그냥 디지털 넘어가기 전 사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차를 처음 탔을 때 첫 느낌인데 네. 궁금해요. 좀 어떠셨는지. 아무래도 제가 이제 자동차 종사자라서 네. 그러니까 이 차로만 가지고 막 뭘 해보거나 막 하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이 차를 구입해오고 나서 막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봤을 때 만족도는 한 120% 돼요. 100%도 아니고 120%라는 거는 뭐냐면 차량 가격 대비 비해서 정말로 정숙성도 그리고 성능도 연비부터 해서 디자인이랑
이런 것들이 빠지지 않게끔 정말 잘 돼 있어요. 그걸 처음에 딱 타자마자 바로 느끼신 특히 거예요? 10년 된 차가 이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좀 되게 컸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이 차도 뽑기 운이 존재하나요? 솔직히 없는 차는 없어요. 왜냐하면은 뽑기운이라는 거는 솔직하게 일일이 엔진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하나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차체 이런 것도 그런 차면 당연히 좀 뽑기운이라는 게 엄청 적겠죠. 근데 자동 생산이라든가 대량 생산으로 찍어내는 차량들은 어느 정도 있긴 한데 그 중에서 제일 취약점이 엔진이죠. 엔진에서 냉각수 문제랑 누유 누수가 가장 클 수도 있어요. 그래서 뽑기 그나마 그리고 N47은 이제 고질병이 좀 그게 제일 컸어요. 타이밍 체인이요. 오일 필터 하우징이라든가 아니면 연료 필터도 해당되긴 하지만 타이밍 체인이 그리고 가격대도 좀 높고 막 여러 가지 점으로 봤을 때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타 브랜드의 어떤 같은 급으로 봤을 때 그래도 덜 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는 뽑기운이라기보다는 고질병은 확실하지만 뭐 이 가격대 이 정도의 성능으로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해요. 차주님 차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고질병에 있어서 당첨되지는 않으셨죠? 타면서. 이제 제가 이제 자동차 업계에 있다 보니까 네네. 중고차를 볼 줄 알아요. 네네. 이게 엔진이 리콜을 했는지랑 얘가 고질병이라든가 얘가 지금 또 고질병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갔을 때 어느 부품이 노후화가 와가지고 네네. 어디가 마탱이가 간다거나 네. 이런 부분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제가 잘 선택을 할 수가 있었어요. 딱히 나는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 꼼꼼히 확인했다라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안산까지 가서 차를 바로 보고 근데 단점은 하나였어요. 키가 하나밖에 없었어가지고 그때 네. 좀 데미지 많이 입었죠. 키? 키가 근데 10년 됐으니까 키 하나 없을 수 있구나라는 생각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차 키. 네. 자, 그리고 튜닝한 게 좀 있다면 아까 스피커 튜닝했고 요것도 진짜 튜닝하신 건가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앞에 있는 화면은 네. 안드로이드 이제 애플 카플레이랑 안드로이드 오토를 쓰려고 하는 이제 올인원 같은 모니터예요. 그래서 이게 후방 카메라랑 앞에도 동시에 이렇게 볼 수 있게끔 하는 거라던가 이런 것 때문에 산 것도 있고요. 유튜브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좀 구매한 것도 있어요. 그리고 또 튜닝한 게 때문에 휠, 그쵸? 휠도 이제 튜닝에 대한 교체죠. 그쵸, 왜냐면 교체. 이제 휠 같은 인치업을 한 거라서 튜닝보다는 인치업이긴 한데 왜 했냐면 지금 제게 292 M3 휠이에요. 대만산에 정품으로 M3 차주한테 가서 받아온 거여가지고 그래서 너무 예뻐서 박았는데 대신 승차 가면 등가 교환을 했어요. 연비랑. 그러니까 해보고 싶었어요. 이제 휠 인치업을 좀 높게 가면 네. 이 연비라든가 승차감이라든가 이런 것도 많이 달라질까 하고 했는데 근데 진짜 그게 사실이에요. 아마 전에 타셨을 때 그 느낌을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소 조금 딱딱하실 거예요. 애가요. 승차감이. 원래는 17인치 4계절 타이어가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원래 진짜 순정 5 시리즈 들어간 차들은 원래 그 순정 휠이 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타이어랑요. 근데 이제 얘는 19인치다 보니까 거기다 스포츠 타이어로 박아버리니까 이거는 진짜 차의 이 내부 그 포트홀부터 해서 요철이라든가 이 잔진동까지 다 이렇게 데미지가 조금씩 다 어느 정도 걸러내지지 못하고 그냥 들어오는 게 휠 인치업이 영향이 크구나. 근데 예뻐서. 네. 그러니까 네. 엠팩이 아니더라도 힐을 이제 인치업으로 해서 내가 좋아하는 힐로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도 좀 만족도가 있긴 해요. 그 정도 튜닝했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리고 또 있나요? 뭐 튜닝이라는 게 뭐 엔진을 건들거나 뭐 여러 가지가 있긴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저는 제가 필요한 것들만 했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는 후방 카메라가 초기형은 없어요. 원래 F바는요. 그래서 이거를 달아서 후방 카메라로 이걸로 하면 어떨까 하고 이걸 해본 거고 그 다음에 휠 인치업도 그냥 디자인 때문에 한 거고 그 다음에 스피커는 원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위터도 센터 스피커도 원래 안 들어가 있어요. 그거 바꾸면서 다른 것도 뭘 하나 넣어가지고 음질을 더 좋게 만들게끔 한 케이스이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트의 착자감, 이제 이 시트를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네. 지금 보니까 목 쿠션도 좀 대놓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이게 뭐 시트가 좀 뒤로 좀 누워 있어서 그런 걸까요? 아니요, 이 목 쿠션을 산 이유가 뭐냐면 네. 이제 아무래도 장거리도 가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시내 주행 하다가도 만약에 이게 브레이크 이렇게 밟잖아요. 네네. 그럼 갑자기 브레이크 밟으면 목이 이렇게 뒤로 가요. 어. 그러면 이
후드 쪽이 여기 이렇게 헤드레스트에 이렇게 탁 부딪히거든요. 네. 그거 부딪히면서 여기 척추 쪽이, 목에 있는 척추 쪽이 좀 안 좋아져요. 그럼 피로도도 생기게 되고 나중에 목 디스크도 나중에 서서히 생기는 거든요. 한 번에 생기는 건 아닌데 서서히 생겨요. 자기도 모르게요. 그래서 이거를 그거 생각을 하고 이걸 댄 거예요. 그래서 편안하기도 하고 또 장거리 달릴 때도 피로도 줄이려고 하는 케이스기도 합니다. 이 차 시트는 좀 어떻더라 보면 될까요, 차주님? 일단 가죽 시트라서 네. 일단 뭐 5 시리즈니까는 천연 가죽 정도로 이 정도로 한 게 참 다행이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뭐 딱히 불편함은 없죠, 시트에 대해서. 딱 이 정도가 적당한 것 같아요. 솔직히 요새는 뭐 알칸트라다 뭐 직물 시트다 뭐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냥 천연 가죽 타시는 게 제일 좋긴 하세요, 솔직하게. 그냥 그 가격 대비해서. 자, 그리고 이 차의 시트 포지션은 어떻더라 보면 될까요, 차주님? 시트 포지션은 아무래도 5 시리즈다 보니까 준대형 세단이라서 그거에 맞게끔 딱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는 좀 의외로 큰 차인데 대신 이렇게 막 엄청 밟으려는 용도라기보다는 그냥 어느 정도 시내든 뭐 도로 주행이든 장거리든 간에 이런 자세, 좀 편안한 컴포트한 자세로 오랫동안 탈 수 있게끔 잠깐이어도 좋고. 그래서 5 시리즈만큼은 좀 3 시리즈랑 1 시리즈에 비해서는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7 시리즈에 조금 더 가깝게 세팅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포지션 시트가. 좀 편안하게. 네. 자, 혹시 그 차주님 키하고 몸무게가 어떻게 되시죠? 지금 키는 181cm에 네. 몸무게는 98kg예요. 혹시 이런 체형이면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이 차에서 타실 때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키가 뭐 키를 떠나서 이제 아무래도 저도 지금 체구가 있는 편인데 아무래도 뭐 체지방이 엄청 많으신 분이거나 그런 분들한테는 솔직히 추천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런 분들은 X5 30D를 가시는 게 맞지 않나. S350i랑 그 정도 사이즈. 그게 더 타기 편하시니까. 자, 그리고 핸들의 그립감인데요. 네. 그립감은 어떤가요? 일단 제가 이바디도 타고 지바디도 탔지만 네. 그 솔직히 실질적으로는 얘가 딱 중간이에요. 지바디부터는 액티브 스티어링 힐이 들어가고 이바디는 조금 하드해요. 예전에 비해서 조금 딱 중간이다 보니까 약간 그냥 소프트한 정도? 그립감이 살짝 무거운 것 같으면서도 약간 세게 돌릴 땐 또 부드러워지는 약간 그런 미묘한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가하지도 않고 적지도 않는 느낌? 딱 스탠다드라고 볼 수 있어요. 차주님 개인적으로는 만족스러우신가요? 아니면 좀 더 무거웠으면 좋겠다? 저는 5 시리즈니까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5 이거에 만족합니다. 왜냐? 3 시리즈면 당연히 더 무거워야 되고 7 시리즈면 더 가벼워야 되고 이런 느낌이죠, 한마디로 그 관점이요. 그러니까 그 차종의 그 차량 컨셉에 그 용도에 맞게 타는 게 제일 좋다고 보셔야 돼요. 무게감은 좀 어떤가요? 차량 무게감이라고 한다면 얘는 솔직히 딱 그렇게 엄청 무겁다는 느낌은 그렇게 크게 세진 않아요. 왜냐면 티구안이 작기는 한데 무게는 좀 나갔거든요. 얘랑 비슷해요, 무게는요. 근데 그냥 뭐랄까 그냥 준대형 세단인데 세단인 것 치고 살짝 조금 기니까 그래서 얘가 조금 살짝 무거운 감은 있긴 한데 그렇게 막 신경 거슬리는 정도는 아니에요. 딱 이 정도 사이즈에서 나올 수 있는. 회전 반경인데요. 뉴턴 했을 때라든지 네. 주차했을 때 특이 사항이 좀 있나요? 회전 반경은 딱 이 정도까지가 괜찮은 것 같아요. 솔직히 뭐 3 시리즈나 1 시리즈나 뭐 이보크라든가 이런 골프 같은 차들이 작으니까 그런 차들이 회전 반경이 작기 때문에 더 유턴하고 이런 게 더 좋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5 시리즈라는 게 준대형 세단 치고 이 정도로 유턴이라든가 회전 반경은 이 정도가 딱 적당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상 더 회전 반경이 좀 넓었으면 좀 문제 있었을 것 같은데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자,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인데 일단 운전석도 창문 쪽 네. 왼손을 딱 얹었을 때 창문은 정위치에 잘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면 좀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창문은 딱 적당하세요. 적당한 위치에 네. 정위치가 잘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네, 차주님 맞습니다. 포지션에. 자, 그리고 캔들로 넘어가서 좌측이 크루즈죠? 네. 우측이 통화 음량 버튼인데 요거는 좀 어떤가요? 뭐 이때가 2010년이니까 그쵸. 지금 요새 나오는 차들에 비해서는 솔직히 많이 현저히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13년 전 차 치고는 그래도 신경 많이 나름 써서 나온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해요. 잘 쓰세요, 버튼이요? 일단은 크루저는 솔직히 제가 지금 자동차 종사하다 보니까 네. 요즘 좋은 차만 타고 다녀서 네. 솔직히 제 차는 크루즈 생각도 안 해요. 그냥 내가 직접 운전하려고 이렇게 타는 거라서 얘는
그냥 내가 반자율주행차 이렇게 놔두고 있으면은 당연히 그 차를 가시는 게 맞는데, 만약에 옛날 차인데 그냥 옛날 차에서 간다는 것 자체가 크루즈를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내가 직접 운전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게 맞으세요. 그리고 음량 버튼, 이게 제일 중요하죠. 네. 음량 버튼이 제일 안 고장나야 되니까. 왜냐면 제가 음악을 좀 많이 듣는 케이스여서 되게 음량 이런 거는 좀 민감해가지고 안 고장나는 걸 추천하는데, 이건 좀 오래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만 돼도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자, 계기판인데 100%가 아날로그예요. 네. 어떠신가요? 괜찮나요? 솔직히 제가 120%에서 마이너스가 20%가 얘예요. 아, 아니, 왜냐면 제가 하필이면 F바디인데 디지털 계기판을 안 봤으면 모르겠는데 보니까 조금 이게 약간 이게 좀 부럽더라고요. 젠장 이거. 근데 그래도 아날로그 한번 타보고 싶긴 했었어요. 너무 요즘 차를 타다 보니까 너무 막, 요즘 차도 아날로그가 들어가는 차들이 있고 반도체 이슈 때문에. 그쵸. 아니면 디지털 계기판이다 뭐 중간 형실이다 뭐 이렇게 막 말이 많은데, 그런 걸 타다가 갑자기 이걸 타니까는 이게 느낌이 참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근데 다음에 가게 되면 디지털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아날로그는 되게 오리지널적인 차량이라든가 올드한 차, 아니면은 좀 스포츠카 같은 그런 차들에 좀 더 어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뭐 예전 차니까 제가 겸허히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자, 다음에는 모니터로 좀 넘어가 볼게요. 모니터의 편의성 좀 어떠신지. 잘 안 쓰죠? 이거 보시면 터치 안 돼요, F바디는요. 다들 아실 거예요. 음. F바디에서 터치된 거는 그 F15, X5 페이스리프트 차량부터 터치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런 차들부터 가시는 게 제일 좋고, 만약에 터치라는 게 뭐 다이얼 조고 이거를 쓰시는 게 맞긴 한데, 뭐 만약에 내가 좀 내비게이션부터 해서 좀 이런 거 누르는 걸 더 선호하시는 분들은 요즘 그 터치식 기반의 미디어 디스플레이 가시는 게 맞으세요. 그리고 그거 실제로도 잘 안 쓰죠. 그냥 뭐 차량 정보 정도만 딱 보죠. 뭐. 그냥 정보라고 한다면 연비 얼마나 나오나, 그리고 이제 키로수가 얼마나 나오나, 지금 연비 딱 주유 딱 넣었을 때 그 정도. 네. 자, 비상 깜빡이는 좀 괜찮으신지. 비상 깜빡이는 뭐 예전 F바디 차량들의 비슷한 느낌? 그래서 이 정도도 나쁘진 않아요. 뭐 여기서 뭐 다른 브랜드처럼 뭐 되게 더 조용하거나 좀 음향 같은 게 좀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얘는 13년 전 차 치고 그냥 깜빡이가 이 정도면 훌륭하고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공조기 쪽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공조기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은 어떠신가요? 자, 이제 얘가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네네. 이렇게 박살이 났어요. 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그냥 얘가 가더라고요. 이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살짝 가벼운 애들 정도면 버티는 것 같은데, 뭐 플라스틱이니까. 플라스틱 이해는 밑에 합니다. 쪽은요? 공조기 버튼 이거 다 벗겨지. 이거는 원래 흔한 그냥 아이덴티티죠, F바디. 차주분들은 요새 이거 뭐 크롬으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긴 하신데, 근데 뭐 옛날 차니까 다 받아들여야죠. 뭐 위치나 편의성 뭐 딱히 불편하신 건 없죠? 아예 없어요. 아예 없죠. 일단 밑으로 내려가서 오토홀드가, 그다음에 전자식 바퀴, 조그 다이얼까지 있는데, 여기 위치나 편의성 괜찮나요? 이제 운전하는 사람이 왼손으로 이렇게 컨트롤만 스티어링을 한다고 친다고 하시면은 여기 밑에서 이렇게 컨트롤하는 거라고는 어차피 기껏해야 이렇게 키로수 한 번씩 보거나, 아니면 오토홀드 출발하기 전에 오토홀드를 한번 눌러주거나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거나 이런 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행 중에 뭐 거슬리거나 위험이 될 만한 문제는 아닌 거가 큽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 F바디를 이렇게 해놓은 게 정말 머리가 좋다고 생각을 해요. 당연히 터치였으면 더 좋겠지만 뭐 그때 시대의 흐름에 맞게 얘네가 이렇게 만든 거니까 전 이걸로도 좀 이해는 가고 뭐 나쁘진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수납 공간인데요. 이런 네. 뭐 컵홀더라든지 뭐 좌우 뭐 운전석 쪽 수납 공간인데, 여기는 좀 어떤가요? 딱 봐도 근데 좀 많이 부족하니까 차주님께서 네, 이것저것 많이 소모품을 좀- 샀죠. 아니 진짜 작아 이거. 어... 이게 어떤 걸 대비해드리면 그 1리터짜리 아이스 커피 있잖아요. 네. 메가 커피라든가 그런 브랜드 거 안 들어가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꼭 참고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 1리터짜리 두려고 이걸 샀어요. 이게 있어서 여기다 하나도 쓸 수 있고 이걸로 대용량으로도 쓸 수 있고. 그래서 이거는 꼭 이거 꼭 제 차가 아니더라도 만약에 내 컵홀더가 좀 작으신 분들은 네. 꼭 이런 거 하나 사시는 게 제일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전석 도어 쪽 수납 공간은 또 좀 작은 편이죠? 다 작아요. 다 작다. 근데 어차피 세단이니까. 그리고 그리고 이 정도만 해도 저는 그냥 괜찮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뭐 무슨 SUV 뭐 디스커버리나 뭐 X5나 아우디 같이 이렇게 수납함을 완전히 이렇게 해놓지
그런 거라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세단은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뭐 버튼부 위치나 편의성에 있어서 꿀팁 같은 거는 딱히 없죠. 꿀팁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게 그냥 뭐 건들기 좀 애매하고 그냥 이렇게 동전 넣는 거라든가 이런 정도만 딱 쓰기가 좀 괜찮은 거. 나머지 그리고 비상등이 그나마 다른 브랜드 비해서 여기 있거나 막 다른 데 이렇게 있는데 그래도 여기 좀 가까우다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승차감 서스펜션이죠. 이 차는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차주님? 일단 제가 힐 인치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승차감 차이는 좀 많이 나긴 하는데, 만약에 순정으로 만약 타신다 하시면 진짜 5 시리즈 그 컴포트한 느낌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약간 서스펜션이 WC1의 뒤에는 멀티링크 방식, 5링크라고는 하는데 멀티링크 방식이라서 약간 그냥 5 시리즈의 그 약간 BMW라는 향기가 좀 많이 강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경쟁 차종이 이제 E 클래스다 보니까 또 이 클래스는 이제 다 앞뒤가 멀티링크이기 때문에 좀 달라요. 그러니까 얘는 좀 어느 정도 코너링이라든가 좀 달렸을 때라든가 이런 거를 생각을 하고 만들었던 거라면, 이제 E 클래스는 이렇게 코너를 이쪽으로 돌든 급브레이크라든 갑자기 급가속을 하든 그 일정한 승차감을 추구를 해요. 의외로. 그러니까는 약간 성향이 좀 다른 거죠. 그래서 5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5 시리즈로 넘어가는 거고, E 클래스가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E 클래스 쪽으로 넘어가시는 이런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세요. 둘 다 뭐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성향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뒷자리 승차감은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냥 좀 아쉬운 게 많죠. 세단치고도 뒤에 이제 운전자가 어떻게 운전하냐에 따라 멀미도 할 수 있지만, 제가 또 힐 인치업 하다 보니까 좀 통통 살짝 튀어요, 이제 전에 비해서. 그래서 좀 데미지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아쉽다라는 정도? 통통 튀는 것 때문에. 네. 뭐 순정일 때는 좀 괜찮았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네, 순정이면 그나마 더 낫고, 만약에 뒷자리 승차감까지 생각을 하신다면 7 시리즈 가시는 게 맞아요. A8이나 7 시리즈 정도로 가셔야 뒷좌석 승차감이 나쁘지 않다라고 좀 받아들이기 편하실 거예요. 자, 이 차의 가속력이죠.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가속력은 디젤 2.0이라서 얘가 뭐 528i의 실키6라든가 그런 차를 기대하고 달리기보다는 그냥 520D로 그냥 빠를 때는 좀 빠르게 달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커요. 특히나 ZF 8단 미션은 똑같이 들어가는데, 그냥 디젤 차에 딱 그냥 세팅이 잘 돼 있는 그냥 이 정도만 돼도 충분하게 그냥. 근데 만약 제가 또 웃겼던 게 530D를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510D를 알기 전에 530D로 봤었더라면 530D로 갔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걔가 실키6는 아니지언정 되게 질감이 2000cc랑 다르더라고요. 저번에 운전을 해봤는데. 그래서 만약에 디젤인데 좀 주행 질감이 민감하신 분들이 계시면 530D나 640D 가시는 거 추천드려요. 520D는 연비라든가 그냥 그 정도? 그냥 잠깐 한번 경험해보기 좋은 차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혹시 차주님 이 차를 타시면서 꿈속에서 최고속도 몇 가지 밟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꿈속이라고 한다면은 얘가 그 공식 기록은 224라고 돼 있더라고요. 210인가? 근데 거의 그 비슷한 정도? 어차피 뭐 람보르기니라든가 이제 아벤타도르라든가 이런 차들처럼 뭐 한 350, 340 달리고 싶은 그런 차는 아니니까 당연히 될 수도 없고, 그러면 그냥 200만 돼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밟았을 때 네. 고속 안정감은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제가 이제 다 거의 좀 많이 타긴 했었어요. 이런 제 차 말고도. 그래서 좀 외부 시승을 나가서 이제 좀 먼 데를 장거리를 뛰고 이런 적도 있거든요. 뭐 대구, 부산, 거제도, 완도 이런 거를 이제 회사차로 좀 갔을 때, 얘도 그렇지만은 그냥 독삼사가 아우토반에 조금 약간 영향이 되게 커요. 그래서 고속주행 질감이, 솔직히 제네시스가 아직도 욕먹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생각을 해요. 고속주행 할 때 그 안정성은 진짜로 틀려요. 제네시스 타고 진짜 한번 쭉 달려본 적도 있는데, 진짜로 약간 살짝 아쉬운 게 너무 커요, 걔는요. 오히려 이 독삼사 애들이 이건 진짜 기가 막히게 잘 해놨구나라는 거, 솔직히 독사죠, 포르쉐까지 포함하면요. 그러니까 그걸 진짜 기가 막히게 잘 해놨다고 생각을 해요. 세단으로 쳤을 때. 그러면 200이 넘었을 때도 굉장히 안정감이 뛰어났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반대로 제동력이죠. 브레이크는 어떤가요? 브레이크는 순정을 끼셨냐, 아니면은 어떠한 브랜드사의 브레이크 디스크를 쓰셨냐, 그러니까 패드라든가
그거에 따라서 얘 제동력이 달라지는 것도 사실이기도 해가지고 근데 저는 지금 브렘보 거 끼고 있어요. 그래요? 네. 오. 그래서 브렘보 거 끼고 나니까 좀 달라진 게 있는데 아무래도 브렘보라든가 이런 이름 있는 브랜드 쓰시는 게 약간 영향이 좀 있구나라는 생각은 해요. 아예 없지는 않고 그냥 좀 있구나. 근데 당연히 가격이 있으니까. 그 브렘보도 차주님께서 직접 캘리퍼까지 전부 다 바꾸신 거세요? 이제 제가 돈 들여서 제가 가는 공업사가 있거든요. 네. 거기 가서 사장님한테 해드렸죠. 그러면 네. 순정 브레이크는 좀 별로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요. 걔도 충분했어요. 근데 뭐 이제 제가 장거리를 좀 많이 가잖아요. 네. 그러면 갑작스럽게 이상한 일들이 있어요. 불의적인 일들? 막 갑자기 앞에서 뭐 없던 차 갑자기 끼어들게 해가지고 갑작스럽게 나오거나 그럴 때 내가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는데 그런 거 약간 민감해서 바꾼 것도 있긴 해요. 그러니까 밀리는 느낌은 아니에요. 순정이라고 해서요. 근데 브렘보로 간 거는 조금 혹시 모르니까 제가 그냥 민감해서 간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민감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으세요. 민감도. 네, 브렘보라고 해서 꼭 무조건 고성능 차량에 쓴다기보다는 내가 조금 더 그 확률을 줄이려고 사고 날 확률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간다고 보시면 될 수 있으세요. 이 차의 코너링은 어떤가요? 아무래도 더블 시본 형식이다 보니까 네네. 뭐 3 시리즈에 들어가는 더블 조인트랑 좀 틀려요. 근데 그냥 딱 이 차 사이즈에 네네. 차 사이즈에 딱 이 정도면 충분하구나라는 게 느껴져요. 이걸로 막 무슨 북악산이나 뭐 동해 그 코너라인이라든 그런 데 가서 막 이렇게 한다는 게 보다는 그냥 얘 차 사이즈라든가 얘 성능에 비해서 딱 이 정도가 딱 적당하구나. 적당하구나. 그러니까 코너링은 좀 민감하신 분들은 1시리즈나 3시리즈 같은 그런 차량을 가시는 게 맞다고는 봐요. 컴팩트한 사이즈로. 네, 뭐 C클래스라던가. 자, 기업이 변속 타이밍인데 좀 특이사항이 좀 있나요? 변속 충격이나 왜 이렇게 늦어 빨라 기타 등등. 아니, 얘는 딱 적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DCT가 아니라 TCT 미션이기 때문에 되게 일단 거기다 ZF 미션이라서 더 민첩하면서 부드럽거든요. 그래서 불만족인 건 없었고 이제 제가 업어 왔을 때는 이 전 차주분이 20만 킬로 동안 한 번도 안 갈았더라고요. 미션 오일을요. 그리고 저는 솔직하게 말할게요. BMW 차주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이거 반무교환이라고 하는데 미션 오일을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BMW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갈아야 돼요. 20만이든 10만이든 이상 생기기 전에 한번 갈아주시게 돼요. 그럼 갈아주게 되면 되게 부드러워져요. 차 자체가. 그리고 당연히 내구성도 다시 합보가 되겠죠. 그쵸. 네. 자, 모드별 변화인데 요거는 모드가 뭐뭐 있나요? 얘는 초기형이라서 네. 그 스포츠 모드랑 컴포트 모드가 없어요. 그냥 순수하게. 네, 그래서 제가 미션을 바로 간 거예요. 그 모드가 있었으면은 그냥 전차주가 어떻게 썼는지 모르니까는 일단 그것도 불안할 수 있겠지만 일단은 이 차주분께서 일단은 이런 모드가 없으니까 그냥 살살살살 밟으신 것 같은데 그 원인을 알았던 게 얘 고질병 중에 하나가 그 샤프트에 들어간 더블 조인트 있어요. 연탄 조인트라고 불리는데 걔가 너무 깨끗했어요. 걔랑 댐퍼 플립. 걔가 엄청 깨끗했어요. 비록 12만에 갈았다고는 하지만 그 연식이 15년도에 갈았잖아요. 네. 5, 6년 만에 상태를 본 거지만 정말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게 차 뽑기라고 말씀하기도 좀 그런 게 전 차주가 어떻게 운영했는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고질병을 먼저 파악하는 게 중고차를 살 때 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업어오자마자 무조건 리프트에 띄워 보셔야 돼요. 무조건 차는 그냥 그렇죠. 괜찮겠지 하고 육안으로 하시지만 이 중고차 수법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요. 그게 걸리기 되게 쉬우실 수도 있어요. 허위 매물만이 꼭 그 중고차가 아니에요. 실제 매물을 갖다 줘도 처음에 엔진 소리라든가 진동음이라든가 이런 게 다 괜찮으더라도 어느 순간 타고 나서 얼마 안 됐을 때 딱 탔는데 뭔가 이상해져요. 그거는 자기 잘못이 또 커요. 꼭 그 사람한테만 잘못이 있다기보다는 사는 사람도 어느 정도 이거를 감안을 하고 바로 리프트를 띄워서 일단 오일류부터 해서 고질병을 먼저 보시는 게 제일 정답입니다. 자, 엔진은 배기음인데 디젤이잖아요. 네. 어떻다라고 보면 될까요?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솔직히 디젤은 배기음으로 타는 차는 아니에요. 그쵸. 솔직히 6기통 이상 타시는 게 진짜 배기음의 기본적인 거라고 볼 수 있으시고요. 솔직히 디젤로 배기음이라기보다는 그냥 DPF만 잘 문제 없이 오래 가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요즘 차들은 요소수가 들어가지만 F바디는 이때 당시 이 차는 요소수가 안 들어가기 때문에 DPF 관리를 좀 잘 해줘야 돼요.
자, 스피커, 저 순정 스피커가 별로여서 튜닝을 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얼마나 별로예요? 일단은 BMW 스피커라거든요, 그때 당시는요. 네. 근데 들어보면은 좀 이게 맞나? 그냥 너무,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엔트리 등급을 인다 보니까 어차피 근데 처음부터 튜닝할 걸로 생각을 하고 가져온 거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튜닝하고 나서 지금 만족도는 엄청 높죠. 자, 그 다음에는 실내 사이즈죠. 네, 뒷자리 실내 사이즈인데 레그룸 등받이가 또 헤드룸. 이것도 제가 뒤에 타본 적 있어요. 대리를 이제 저도 술 먹고 대리를 불렀을 때 뒤에를 좀 많이 타보는데, 뒤에를 탔을 때 좀 제가 이제 키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181에 98kg지만 아쉬운 거는 조금 뭐랄까요, 성인이 타기에는 그렇게 완벽한 건 아니에요. 그냥 잠깐 탈 수 있는데 그냥 좀 완벽하게 성인이나 뭐 자녀분이라든가 뒤에 누구를 부모님이라든가 누구를 태우신다고 한다면 장거리로, 그렇다고 한다면은 7 시리즈 같은 큰 차나 SUV 가시는 게 맞아요, 뒷자리. 그러니까 이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정도로는 거의 1시간 정도 내로 잠깐 탈 수 있는 정도고, 2시간, 3시간, 4시간 타기에는 조금 아쉽다라는 정도예요. 조금 G바디가 더 좋긴 한데 이 F바디 때니까는 딱 이 정도에 멈춰 있는 거. 그리고 5 시리즈 그때 구매하셨던 분들은 이제 자녀분들이 초등학생이거나 이랬던 분들이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카시트를 쓰거나, 그래서 그 정도로는 쓰기 적합한 차량이 맞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사이즈는 좀 타시면서 좀 어떤가요? 일단은 티구안을 타다가 네. 세단을 타니까 그렇죠. SUV는 근데 못 이겨요. 세단이 아무리 뭐 트렁크를 이만큼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그거 다 잔소리예요. 그냥 SUV가 정답이세요. 트럭이거나 픽업 트럭이거나 SUV가 가시는 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지. 솔직히 캐스포만큼, 아니 캐스포랜다, 레이도 못 따라오고 있는데 아직도 세단들이. 그러니까는 결국에 트렁크 생각을 좀 미묘하게 하신다면 외건이나 이스테이트 뭐 이런 차량을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특히 이번에 M3 투어링이었나 M340i 투어링이었나 그거 네. 나왔거든요. 이게 약간 해치잖아요. 네네. 근데 뒤에 트렁크가 크게 잘 나와 있어서 그렇다고 운전 질감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요번에 그 킨텍스 가서도 보고 왔는데 진짜 그런 차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운전도 좋아하는데 뒤에 트렁크 공간도 신경을 써야 된다, 그러면 투어링 같은 그런 차를 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근데 6GT랑 5GT가 어떻게 보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커요. 그렇게 만들어진 차는 맞는데 질감이 좀 너무, 그리고 그때 당시 5 시리즈랑 5GT랑 같이 봤거든요. 네. 근데 5GT가 시승했을 때 너무 별로였어요. 그냥 5 시리즈를 가야 되구나. 그냥 시리즈를 가시는 게 맞아요. 주행 질감이 조금 민감하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래서 5GT는 좀 아쉽게도 나쁘진 않았는데. 자신 취향하고는 조금 네. 안 맞았던. 아까 아싸리하게 가는 거죠. 한마디로 세단으로 갈 거면 세단으로 가고, SUV로 갈 거면 SUV로 가고, 이렇게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차주님께서 생각하시는 이 차의 장점, 말씀 안 하셨던 것 중에서. 장점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다 말씀하십시오. 거의 다 말한 것 같긴 한데, 네. 일단은 내구성? 내구성. 전체적인 걸로 봤을 때. 왜냐면 10년이 지났고 그쵸. 키로수도 적은 건 아니거든요. 뭐 솔직히 30만, 40만, 50만 타시는 분들에 비하면 키로수는 솔직히 많은 거는 아니에요. 근데 내구성 자체가 그래도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볼 것 같아요. 10년이 다 됐는데. 그러면 반대로 단점은요? 단점은 일단은 외관 디자인은 질리지가 않거든요. 네. 근데 뭐랄까, 여기서 업그레이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5 시리즈를 하고 있다 보니까 M5나 M5. 네, M이라든가 이런 거에 조금 더 가고 싶어지는 느낌이긴 해요. 약간 옛날 차든 지금 차든 그런 마음이 생기게 만들어요. 왜냐, 그만큼 차 만족도가 높으니까 거기서 더 높은 만족도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들게 하는 거죠. 단점, 그리고 또 단점 또 있을까요? 단점이라면은 일단은 이때 당시 F바디가 옵션이 너무 취약해요. 뒷자리 열선도 안 들어가고. 네. 그래서 아버지가 뒷자리 탔을 때 이거 왜 열선 안 들어오냐 이랬을 때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좀 죄송해가지고 불효를 모르게 저지르고 있었는데, 여러분 만약에 뒷자리에 누구 꼭 태우시게 된다 그럼 꼭 뒷자리 열선은 확인하고 옵션을 하시죠. 그때는 제가 확인을 안 했어요. 설마 했는데 진짜 없더라고요. 티구안에도 있던 게 없어가지고. 그리고 장점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들어가 있던 거.
아 그래요? 네, 얘 헤드업 디스플레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게 먼저 기본인데도 불구하고 음. 이게 칭찬해 준다고 하면 이게 제일 칭찬인 것 같아요. 어. 요새 반도체 이슈 때문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없는 차도 되게 맞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네. 아날로그 계기판을 인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으면 그래도 용서가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뭐 요즘 차는 당연히 둘 다 있어야 되지만 반도체 이슈 때문에 둘 다 없는 분들 계셔가지고 약간은 이게 장점이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뭐 장단점은 한 그 정도라고 보면 되겠죠. 네네네. 자, 차량 관련돼서 좀 많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이건 좀 후회된다. 차량 가격 대비 차량 선택, 색상, 등급. 색상도 후회 안 하고요. 네. 차를 선택한 것도 후회 안 해요. 다 만족하신다 보면 되겠네, 그렇죠?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120%의 만족도는 이렇게 뭐 문제라든가 이런 게 뭐 예전 거라든가 말은 다 했지만 블루투스도 없고 후방 카메라도 없고 다 없다고는 말씀은 드렸지만 이런 건 제가 하나하나 보완해가면서 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했던 거는 이게 내구성이라든가 주행 질감이라든가 차체 이 느낌이라든가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원하는 정도가 되는 건지 그게 제일 적합했던 차량이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후회는 안 합니다. 차량 가지고 와서 딱히 수리하신 거는 없으시죠? 이게 대박인 게 네. 이제 전 차주한테도 저는 정말 감사드리거든요. 그 여성분이라고 들었어요. 그 중고차 업자한테 들었는데 네. 그분이 이 차를 1인 소유셔가지고 11년을 타셨더라고요. 그래서 야, 11년 동안 타시면서 정말 깃털처럼 밟은 것 마냥 장고장, 그러니까 얘네 고질병 같은 애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걸 안 하게끔 정말 관리를 잘 해주셔서 약간 뭐 이게 하나 있긴 했었어요. 라이닝, 브레이크 라이닝 센서가 나가가지고 그거 갈아야 되긴 했어요. 근데 그건 원래 고질이에요. F바디 시리즈 타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그게 센서가 잘 이거를 업체에서 잘 안 해주면은 그게 벌어지면서 그게 갈리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거 센서 말고는 없었어요. 센터 들어가거나. 자, 메인터넌스 정비성인데 사실 뭐 서비스 센터 뭐 어딜 가든 뭐 다 수리하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네. 내가 차를 잘 안다고 해서 정비까지 안다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안 되시고요. 그렇죠. 절대 그런 생각 가지시면 안 되시고 내가 꼭 주변에 추천을 받거나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일단 시세도 아셔야 돼요. 이 부품을 갈았을 때 이 시세가 얼마고 이런 것까지 잘 알아야지 내가 후려치기라든가 라는 그런 그러니까 덤탱이 바가지는 씌우지는 않거든요. 안 당할 수 있고 제가 티구안 탔을 때 플라이 힐이 고질병이었는데 그거 갈라고 이제 저기 장안평 갔는데 장안평에 어느 거기 업체에서 원래 제가 딴 데다 문의했던 데는 80이었거든요. 네. 근데 거기 200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러고 야 아저씨 쉽지 않네 이러고 그냥 딴 데서 이제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잘만 찾으면 나오거든요. 아마 비머 카페도 잘 돼 있기도 하고 비머 카페 안 올라온 데도 많긴 해요. 그러니까 그런 것만 잘 해서 가신다고 하시면 근데 제가 그 업체들을 말하면 약간 너무 편파적인 그 홍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그냥 감안해 주셨어요. 네, 카페도 중요하지만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도 고심히 잘 보시고 하시는 게 좋아요. 특히 유명한 분들 유튜브 하시는 분들 계세요. 비머 같은 경우에는요. 비머를 좀 전문으로 담당을 하신 그분들은 진짜 실력파기 때문에 만약에 갔는데 왜 이렇게 비싸라고 하지만 그분만큼 신뢰도라든가 그거를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나중에 진짜 차에 문제가 생겨도 그나마 어떻게든 고쳐줄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가시는 기 때문에 가격은 비싸다고 생각 안 하시는 게 제일 좋긴 하습니다. 자, 부품값이나 수리비인데 아무래도 좀 고민하신 분들 좀 많겠죠. 비쌀까 살까 막 그렇잖아요. 네.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자, 제가 F바디를 제일 골랐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G바디랑 벤츠라든가 아우디라든가 뭐 폭스바겐, 렉서스 그리고 포드 네. 부품값에 비하면 F바디 때가 제일 쌌어요. E바디랑. 근데 E바디는 애프터마켓으로도 못 구하는 부품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웠고 F바디는 그나마 10년밖에 안 됐으니까 그 구하기 편한 부품들이 많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래서 지금 F바디로 가시는 게 제일 적합하지 않을까. 그래야 부품값이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 벤츠가 100이면 100만 원이면 F바디는 70 정도 하거든요. 똑같은 뭐 컴프레서라든가 이런 블로우 모터라든가 이런 거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그게 100만 원인데 얘는 70이다. 근데 지금은 G바디로 넘어오고 나서 95만 원인가 그래요. 엔진이 바뀌긴 했지만 그것들이 바뀐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가격이 확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BM도 이제는 서비스로 좀
벌려고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지긴 해요. 부품값이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왜 부품값을 어떻게 하냐면 제가 이제 자동차 업계에 있다 보니까 네. 부품팀이랑도 연락을 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월 얼마를 벌어야 이 차를 유지할 수 있냐라는 질문인데, 아무래도 이제 카페라든지 보면은 그런 글 좀 가끔 있잖아요. 네. 월 얼마 버는데 이 차 탈 수 있나요? 라는 것들. 520D 같은 경우는 차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야, 그래도 이 정도는 벌어야지 좀 탈 수 있지 않겠냐, 충분히 유지를 하지 않겠냐, 차에만 들어간다고 가정했을 때. 제가 술 담배를 안 해요. 음. 그래서 이 차를 사는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술 담배를 안 하기 때문에 전 여기다 그 돈을 투자를 한 거예요. 보험료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네, 그리고 이제 기름 유지비라든가, 그리고 또 이제 F바디니까는 내구성도 제가 강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품 교환의 타이밍도 되게 되게 텀이 길기 때문에 그래서 믿고 갔기 때문에, 그러면은 한 달에 뭐 최저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한 달에 뭐 한 100만 원만 벌어도 유지할 수 있으세요. 다만 1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월세를 내는지랑 아니면 핸드폰비를 얼마나 내는지랑 아니면 내가 한 달에 얼만큼 소비를, 그러니까는 뭐 먹는 거라든가 옷을 산다든가 이런 거 감안했을 때 그런 걸 다 빼고 그냥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만 갖고 있었을 때로 하면은 뭐 보험비부터 해서 유류비라든가 자동차세라든가 이런 것도 나중에 커버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특히나 뭐 부품 내구성이라든가 사고 났을 때도 생각을 하셔야 되니까, 내 부주의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어디가 헤드램프가 깨졌다거나 아니면 여기 밑에 로어암이라든가 이런 게 부셔져가지고 아예 서스펜션까지 문제가 생겼거나 이러면 내 이제 자차 들었으면 다행이긴 한데, 근데 그 돈으로 또 자차 들어가셔도 되시고, 이거는 선택의 폭인 것 같아요. 나는 사고 안 낼 거다라는 마음이 강하시면은 자차 안 끼고, 만약에 내가 운전이 좀 미숙하거나 좀 걱정이 많다 그러면 자차 끼고 가시는 게 낫고, 이건 선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자, 고질병이랑 결함 장고장인데, 뭐 고질병이랑 뭐 아까 다 말씀해 주셨죠? 고질병은 원래 어느 차든 다 있어요. 그렇죠, 다 있죠. 그래서 없는 차는 아예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얘 제일 유명했던 건 타이밍 체인, 그리고 오일 필터 하우징, 그 댐퍼 플리, 그리고 연료 필터, 그리고 연탄 조인트, 이 5가지가 제일 컸고요. 번외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브레이크 센서, 헤드 센서 쪽, 거기가 의도치 않게 정비 쪽에서 좀 제대로 안 해주면 그냥 나간다는 거, 그게 가장 큽니다. 자, 잡소리나 풍절음은 어떻다라 보면 될까요? 없어요. 이게 당연히 제가 수입차 계속 있으면서 뭐 여러 브랜드를 타봤지만 당연히 뭐 그런 것도 조사하고 타거든요. 이건 나나 안 나나 한번 보고, 실제로 차주분들도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경험 삼아 이제 넘어가기 전에 한번 그러면은 문제 없구나 하고 갔던 것 중에 있고, 또 이제 시승도 한번 해봤거든요. 베스트여가지고 바로 계약하고. 그러니까 제일 좋은 거는 시승이 가능한 차가 있고 안 되는 차가 있긴 한데, 가능하시다면은 가능해보시고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시승하실 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풍절음이라든가 잡소리라든가 이런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의도치 않은 뭐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밀렸다 그러면 브레이크 패드가 얼마나 마모가 되었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또 브레이크 패드는 멀쩡한데 그런다 싶으시면 또 이제 오일이 언제쯤 갈았는지도 한번 생각을 고려해 보시고, 그래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리프트 띄어서 무조건 다 봐야 돼요. 차는 무조건 가져오기 전이나 가져오고 나서도 리프트 띄어서 다 봐야 돼요. 그렇죠. 자, 이 차를 사고 나서 주위 반응이 좀 어떠셨나요? 5 시리즈 산다고 뭐 크게,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유지비가, 그러니까 얼마큼 벌면은 이제 이 차를 살 수 있냐. 근데 제 지인 중에 한 분 있고, 저희가 이제 지금 직장이 바뀌긴 했는데 그분이 저한테 제 생각이 나더라고요. 5시리즈 이렇게 F반 지나가면요. 그러면은 쟤는 자전거 타는 걸로 해서 이제 교통비 아껴가지고 5시리즈를 뽑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출퇴근을 자전거로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전 직장도 자전거였고 지금도 자전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형이 말했을 때 농담이기도 한데, 이제 너는 자전거를 타서 그 교통비가 발생이 안 돼서 그래서 5시리즈를 뽑을 수 있었고요. 그 돈 모아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와, 저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저도 진짜 들은 거라 와,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술 먹을 때. 와. 자,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분명 이 영상을 볼 텐데 꼭 알아야 될 점. 일단은 중고차를 가시되 내가 BMW 신형보다는 좀 그래 중고차에 관심이 많으시다 하시면 이바디 가셔도 되지만,
이바디가 부품 구하기가 예전만큼 쉽진 않아요. 음. 그리고 이바디 가지고 장난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부품값으로요. 음. 그렇기 때문에 F바디가 그래도 부품값도 괜찮고 아직도 애프터 마켓에서도 잘 팔고 있어서, 그리고 데이터도 제일 많아요, 이바디보다. 그래서 제일 적합성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까운 지인분의 친구분이 나도 이 차를 사고 싶다, 등급 추천이나 뭐 연식별 차이, 뭐 옵션,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일단은 제가 얼마 전에 한 2주 전에 제 친형네 회사에서 법인으로 네. 이제 바깥에서 나무 심는 일을 하시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엄청 굴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홈로라든가 되게 환경 안 좋은 데를 지나가야 되니까 SUV로. 네. 그래서 추천해 준 게 X5 F바디 30D를 추천해 줬어요. 페이스 리프트로. 그래서 지금 되게 만족하고 잘 타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리고 제가 컨택을 한 거거든요. 제가 이제 그 중고차 업체를 아는 데가 있어서 그쪽 껴가지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다행히. 이거 520D는 초기형이 몇 년부터 해서 또 몇 년이? 10년 말부터 네. F바디 초기형이에요. 10년 말부터? 네. 그러면은 저거는요? 후기형은요? 후기형이 11, 12, 13. 13년부터 14, 15, 16이거든요. 그리고 지바디가 17년도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차주님 네. 뭐 연식 추천을 좀 해달라고 한다면 네. 차주님처럼 초기형을 추천을 해주실 것 같아요. 일단 얘가 숨겨진, 아까 말한 기능, 숨겨진 얘 그 스탑앤고가 없어요. 보이시나요? 원래 이게 11년인가 12년부터 이게 스탑앤고가 들어가거든요. 네. 디젤 차는요. 이게 가솔린이든. 음. 그래서 이거를 민감해 하신 분들은 초기형을 사도 되는데, 초기형이 대가가 이거예요. 등가교환. 아날로그랑 후방 카메라냐, 열선 시트랑 이거 하나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게 솔직히 번외적인 내용이긴 한데, 이거는 사설에서 코딩으로 지울 수 있어요. 스탑앤고는요. 그래서 뭐 당연히 한 폐기형? 그러니까 후기형 페이스리프트 후기형을 타시는 게 제일 좋겠어요. 그리고 제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제가 N47 엔진인데, 그렇죠, N47. 이제 페이스리프트부터는 B47 엔진이에요. 그 타이밍 체인이 개선이 됐어요. 연탄 조인트랑 전부 다. 그래서 지금 지바디에도 B47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그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문제가 있진 않으니 더 내구성도 좋아지고 뭐 더 이상 유지비도 더 들어갈 이유도 없고 걱정할 일도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거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못해도 제 차를 사시기보다는 조금 더 뒤에 있는 거, 그리고 당연히 엔진 리콜이 되어 있는지도. 그거는 근데 뭐 엔진 리콜은 B47 S47 엔진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B47은 그냥 연식이나 키로수 대비해서 어차피 체인 문제가 안 생기니까 조금 키로수 있으셔도 사도 상관은 없어요. 그냥 아마 그분들은 아마 질리셔서 파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마 그냥 뭐 신형 차량으로 한번 넘어가 봐야지라는 그 마인드로. 등급은 뭐 520D든 럭셔리든 엠팩이든 뭐 크게 상관없죠. 네. 엠팩이면은 예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엠팩이라는 게 AMG 라인이나 그렇죠. RS 라인이라든가 이런 그런 라인 때문에, R 다이나믹 라인이라든가 이런 라인에 되게 민감하신 분들 있어요. 좀 예쁜 거를 선호하시는 분들. 그분들이 가시기 제일 좋으신 거고, 근데 그 라인으로 갔다고 해서 무슨 성능이 늘어나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성능에 조금 민감하시다 싶으시면 M 퍼포먼스 차량, M340i랑 M550i 같은 그런 M 퍼포먼스 엔진에 달린 차량을 가시거나, 아니면 M5로 가는 게 정답이라고 봐요. 그러면은 뭐 520D든 럭셔리든 엠팩이든 누가 물어본다면 차주님한테 네. 그냥 뭐 네가 사고 싶은 거 사도 된다라고 말씀하겠네요. 제일 좋은 거는 내가 좋아하는 차가 최고의 차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남이 와서 뭐 미니는 못 줬니, 뭐 랜드로버 제기어는 뭐 장고장 심한 그런 얘기를 해서 하기보다는, 내가 정말 좋아하고 신뢰가 가고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받으셨으면 무조건 가셔야 돼요. 그게 약간 그거 되기 전에가 약간 어려우신 거지. 그렇죠. 그것만 잘 해결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꼭 추천받는 것도 좋을 수 있지만, 요새 그 그랜저 샀다고 뭐라 하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신형 그랜저 샀다고 막 E클래스 간다 같으면 5시리즈나 이러는데, 그럴 필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뭐 100원 한 장 줄 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차를 올바르게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더 믿고 가시고, 아니면 내 신념이 맞다. 그러니까 옆에서 E클래스 얘기하자면 내가 5시리즈가 맞다. 그럼 가시면 되세요. A6가 마지막 가시는 거고. 등급은 차주님 네.
만약에 지인분이 나도 사고 싶다 그래서 호기형의 뭐 B47 뭐 다 말씀해 주셨는데 네, 뭐 럭셔리 사야 돼, 엠팩 사야 돼, 뭐 520D 사야 되나 물어본다면 엠팩이요. 차주님 엠팩? 네. 왜냐면 얘 디자인이 너무 올드해요. 약간 그러니까 질리진 않는데 약간 올드해요. 그래서 아 엠팩 그래서 엠팩 가는구나. 이게 왜냐면 그 형님이 엠팩이라 했잖아요. 저 주차를 네네네네. 차이를 느껴요. 저랑 똑같이 293 힐 박으셨는데 와 그냥 앞에랑 뒤에부터 이미 차이가 나요. 그 미묘한 차이가 와 엄청 커요. 자, 이 차 살려는 분들이 제일 많이 고민하는 게 아무래도 경쟁 차종도 있겠죠. 네, 벤츠의 E클래스 네, 그리고 아우디의 A6인가요? 네 A6입니다. A6 네, 렉서스 ES라든가. 렉서스 ES 네, 뭐 그렇게까지 해서 총 한 4개 정도 되네요, 그렇죠? 네. 요 차량까지 차주님은 거기서 만약에 누가 물어본다면은 차주님은 어떤 거 추천해 주실 것 같으세요? 이게 좀 신기한 게 5 시리즈를 타는 거는 젊은 친구들이 탄다고 생각을 해요. 주변에서는. 야, 어떤 분들은 나쁜 의식으로 양아치가 탄다, 문대남이 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면 이 클래스는 어떻게 보시냐? 이 클래스는 약간 나이 드신 분이 타는 느낌. 아니면 사업을 이제 나이가 조금 어느 정도 있는데, 사업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이제 스타트업 하시는 분 같은 분, 아니면 사모님이 타신다거나, 그냥 이 클래스 정도면 충분하게. S는 너무 길고, 이렇게 보세요. 차주님은 그 4차종 중에서 만약에 다시 산다면은 BMW죠? 만약에요? 네. 아, 그니까, 어떻게 무조건 다시 와야 된다는 목적성인가요? 아니면? 아니, 만약에 이제 지금 현재 기준에서 BMW냐, 아우디냐, 벤츠냐, 렉서스냐. 네, 저는 BMW요. BMW. A6는 전륜 기반이기 때문에 제가 코너링에서 되게 많이 실망했고요. 이 클래스 하자니 이 클래스는 얘보다 더해요. 그래서 메리트를 크게, 그리고 그때 당시 이 클래스가 W212일 거예요. OM656 엔진이 들어갔을 때니까 그때 얘보다 얘는 다행히 고질병이지만 그 친구는 고질병의 장고장이었어요. 그 냉각수가요. 그렇기 때문에 워터펌프 문제죠. 그러니까는 차라리 얘가 더 나아요. 걔는 고쳐도 계속 그렇기 때문에 그 엔진이 그래서 그 인피니트에 들어가거든요. 인피니트에 들어가는 그 엔진 디젤 2.2 디젤이랑 같은 엔진이기 때문에 벤츠에서 납품한 같은 증상이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얘가 더 낫다고 봅니다. 같은 디젤로 봤을 때. 솔직히 아우디 2.0 디젤도 나쁘지는 않은데 네. 그래도 차체라든가 디자인이라든가 이 전부 종합 점수로 봤을 때는 저는 BM이 더 낫다고 봅니다. F바디로. F바디로. 지금 A6는 예쁘긴 하죠. 그렇죠. 근데 같은 시대의 쌍으로 봤을 때는 얘가 디젤로는 전 얘가 더 나은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추천하지 않는다 이 차량. 물론 아까 말씀해 주신 것들은 뭐 패밀리카라든지 그쵸? 네. 뭐 잠깐 괜찮지만 장거리 가기에는 7시리즈 가라. 7시리즈를 간다기보다는요. 네. 승차감에 민감하면서 뒷자리. 뒷좌석에 내가 사람을 태워야 되는데 그거에 민감했을 때 가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목적성. 그건 S클래스든 A8이든 마찬가지인 그쵸. 경우고요. 실질적으로는 이런 경우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경우가 좀 있을까요? 너 그런 경우냐? 일단 내가 주행질감에 엄청 선호한다. 그거는 뭐 골프라든가 아반떼라든가 작은 차들이죠, 얘보다는요. 그런 차를 가시는 게 맞아요. 3시리즈라든가. 그러니까 작은 차를 가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운전 주행질감 무조건 큰 차로는 해소가 안 돼요. 무조건 작은 차가 정답이에요. 이 차는 패밀리카로도 되긴 되죠. 패밀리카에서 어느 정도냐가 보시면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기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혹은 카시트를 이용하는 정도가 정답이에요. 근데 카시트 이용할 정도면 X5로 넘어가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도 끝까지 세단 가시는 분들 계시기 때문에 이거는 신혼이시거나 자녀분이 초등학교 넘어가기 전까지는 나쁘진 않다고 보세요. 아니면 이제 혼자 이제 사모님들이나 이런 분들 혼자 타시는 분들 계시는 분들, 네, 이게 제일, 그리고 애들 학원 잠깐 태워서 갈 정도로 하기에는 이게 맞다고 보세요. 자, 이 차를 한 줄 평으로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슬로건의 제일 기본, BMW 슬로건의 제일 기본이다. 기본이라고 생각해요. 자,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5점 만점에 몇 점 주실 것 같으세요? 뭐 시대 흐름상이라든가 연식이라든가 이런 거 비했을 때는 한 4.5점? 4.5점 정도.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애들이 이제 약간 옵션 없는 건 좀 안타깝긴 해. 그래서 마이너스. 그러니까 제가 0.5죠. 선택한 건 맞는데 모르고 가가지고 아 이거는 저도 의도치 않게 불효를 하니까 할 만은 없긴 해요. 그래서 마이너스 0.5점을 뺐다라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0.5점 그냥 억지로 뺀 것도 있어요. 그냥 5점이 맞긴 한데 그 5점이 다시 메꿔진 게 제가 튜닝을 했기 때문에. 아, 튜닝했기 때문에. 튜닝을 하면 그 5점이 0.5점이 메꿔져요. 그쵸.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만약에 현재 기준에서 다시 산다면이라는 질문인데 네, 이 차가 없어지고 돈이 다시 생겼어요. 네, 과연 이 차 또 사시는지. F바디로요? 네, 정말 매력적이시면 또 살 거고. 아니요, F바디는 안 갈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어떤 차량을 이제 또 살 것 같으세요? 이제 제가 요새는 이게 사람이 살면서 이게 방향이 달라지거든요. 그렇죠. 이때 이런 걸 생각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가게 되는데 저는 지금 캠핑이 조금 약간 민감해져 있어요. 이따가 만약에 트렁크 여시게 되면은 캠핑용품들이 좀 어느 정도 있긴 한데 네네. 세단으로는 절대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뭐 전기차 SUV라든가 그런 픽업 트럭용이라든가 그런 거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쉬워요. 시대의 흐름이라고 보기는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안 넘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기도 하고 대신 다시 넘어간다면은 F바디 X5 30D로 갈 것 같아요. 자, 제 공식적인 질문 다 끝났고요. 네. 차량 관련돼서 이거 말 못했다, 이거 좀 빠진 것 같다, 있을까요? 일단은 BMW를 안 좋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계시는데 BMW 이미지를 훼손하는 거는 비머분들이나 비당분들께서 너무 가행 보호도 있어요. 현실적으로 E바디든 F바디든 G바디든 그 뭐 디자인이 어떻게 바뀌었니 예전에 비해서 뭐가 이러느니 그렇게 얘기하시기보다는 겸허히 받아들이시고 그냥 이 브랜드가 얼마큼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하는지에 대해서 그거를 좀 인정해주면서 받아들여주고 감싸줄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무조건 내 말이 맞아가 아니라 그냥 얘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그걸 믿고 가지고 그냥 만약 문제가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어쩔 수 없구나 하고 그냥 조용히 받아줘 줬으면 하는 거죠. 끝. 네. 재밌었습니다. 즐거웠습니다. 아, 끊을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